passed along the way. Well, I got down on my knees, and I pretend to pray. You know the preacher like the cold. He knows I'm gonna stay.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네, 엄정원입니다. 오늘은 마마스 노래였죠. 마마스 파파스의 네, 캘리포니아 드림. 그러게요. 네. 아이고, 제가 이거를 열어놓는다는 게 깜빡했네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됩니다. 아, 역시 캘리포니아 감사합니다. 드림을 들으니까 예. 아까 호텔 캘리포니아를 듣고 싶다 노래 예. 부르셨어요. 네, 이 노래 뭐 네. 마마센 파파스. 중경삼님이 음. 생각나는. 네. 네, 마종물님이 청해주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낮에 눈에 띈 뉴스를 두 개 두 개니까 소식이군요. 빨리 봐야 되겠습니다. 네, 첫 소식 뭐죠? 100번 넘게 상습적으로 그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았던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요, 지난 2021년 3월 그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이후 5달 동안 무려 138번 138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에 그 카드를 꽂지 않고 그냥 하이패스 차로로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안 낸 통행료가 13만 9,100원이래요. 138번이었지만 13만 9,100원밖에 안 됐는데 재판부가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는 있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면서 100만 원을 벌금을 물렸습니다. 13만 원이면 될 걸 100만 원으로 그러니까 말입니다. 막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안 내면 그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가 오류가 날 수가 있어서 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집으로 우편이 날아와요. 맞아요. 바로 그때 700원 내면 됩니다. 돼요. 그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통행료 안 낸 게 쌓여서 13만 원이 됐다는 네. 건 몇 번이에요? 700원짜리가 이렇게 된 거면 138번이라니까요. 138번. 아우. 대단하네요. 네, 낼 건 내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사나님, 경제 형편이 안 좋은데 기름은 어떻게 넣고 차는 왜 타고 다니냐? 뭐 이유가 있었겠죠. 경제, 뭐 생계와 네. 관련됐었을 수 있지 통행료 낼 않겠습니까? 돈만 없었겠죠, 뭐. 네. 네. 색이 왜 이래요? 아, 방금 영상 뭐예요? 브라운. 필터를 좀 잠깐 쓰신 겁니까? 아닙니까? 그럼 왜 그랬던 거죠? 잠깐 설정이 뭔가 살짝 오류가 뭔가를 있었습니다,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양해해 주시고요. 방금 영상색이 왜 이랬어요? 아, 귀신 같은 분들이십니다. 방송 중에 뭔가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약 1조 7천억 원이었대요. 유형별로 보면 아직까지도 그 대출을 가장한 게 제일 대출해 드립니다. 이게 9,998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58%를 차지했는데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이 메신저 피싱이었습니다. 메신저 카톡 같은 거요? 카카오톡 등으로 지인을 사칭해서 돈 좀 빌려줘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속기 쉽죠. 네, 그게 진짜 두 친구인 줄 번째였고 알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뭐 국세청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있어요. 그게 세 번째였대요. 금융감독원. 네. 그런데 2020년 이후에는요. 대출 빙자 건수가 급격하게 줄고요. 메신저 피싱이 급격하게 늘어서 최근에는 절대 다수가 메신저 피싱이래요. 2018년에는 메신저 피싱이 14%밖에 안 됐었는데 작년에는 89%나 됐어요. 10건 중에 9건이 메신저 피싱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카카오톡에서 발생합니다. 뭐 톡으로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내가 주원 씨 뭐 이렇게 하면 의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못 받아봤는데 그게 상대의 그 사진과 같이 그러니까 온대요. 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선배가 이제 주원 씨 하면서 말을 거니까 아, 내 선배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걸려들기 쉬울 것 같아요. 진짜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러게요. 이런 거를 받으면 그분한테 전화를 해보십시오. 네, 그게 나을 것 사기 같습니다. 수법은 왜 이렇게 나날이 진화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진화하는 속도에 맞춰서 금융당국의 이 대응 또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좀 느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참나. 뭔가 아빠보다는 엄마가 돈을 잘 줄 느낌이어서 엄마라고 하는 게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자막 다시 보니까 진짜 무섭네요. 무섭죠. 831억이라는 숫자가 무슨 껌값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너무 심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돈과 연관된 뭔가 문자나 톡이 오면 무조건 의심 또 의심하셔야 됩니다. 네. 낮에 눈에 띈 뉴스를 살펴봤고요. 네. 8초 후에 최근 한 주 남들은 다 본 뉴스 갖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에드리안 홀님은 난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손절하신대요. 이것도 뭐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니에요? 친구가 그럴 수도 있죠.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손절? 네, 세경씨님, 주원 씨, 나 지영은인데 스마트폰 잃어버렸어. 폰 찾게 돈 좀 줘. 찾게 돈 좀 줘는 너무 허술한데? 이건 안 걸려듭니다. 이건 안 걸려듭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아들이랑 둘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폰 고장 났으니까 이리 맞아. 전화 줘. 그래서 그게 제가 제일 전형적인 아들하고 수법. 밥을 먹고 있으면서 너 폰 고장 났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후배 하나는 아빠 저 폰 고장 났는데요. 그랬더니 난 장가도 안 갔는데 이러면서 또 페북에 보냈더라고요. 네. 참나. 네, 의심보다 무시하시는 게 맞습니다. 웃을 일은 아닌데 맞습니다. 웃프네요. 예. 웃을 일은 아니지만 네. 네. 다음 달 야구가 특별하겠군요. 그렇죠. WBC가 있으니까 또 그것도 잔뜩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 주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MBC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엄주원의 엠보드 톱5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MBC에서 보도한 뉴스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기사 5개를 추려오는 엠보드 톱5가 오늘이 마지막 순서가 되겠죠? 네, 엠보드 톱5가 예. 이제 시즌 2까지 하고 시즌 3에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코너로 다 단장을 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해봤어요. 네. 43번 했더라고요. 43번이나 했어요. 1년 동안 뭐 52주긴 한데 뭐 이렇게 9번 저렇게 빠진 빠진 거니까 경우가 올림픽 있으니까 뭐 월드컵 때도 예. 빠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9주 빼고는 계속 한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한 거네요. 네, 야 그렇군요. 애착도 가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좋아해 주셨는데 여튼 오늘은 톱5에 어떤 소식이 들어있는지 마지막이니만큼 더 네. 곱씹어서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역시나 와글와글 코너 와글와글. 5위. 진짜 거의 43번 중에 빠진 날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 남다른 뉴스 때는 네. 그 막방 직전에 김수산 씨를 모셨었어요. 저희가. 진짜요? 네. 모셨었어요. 그럴만하네요. 예. 하도 들어서 10위 안에 4개가 든 적도 있어서 김수산 씨 특집을 한번 1시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럴만해요. 근데 지금은 뭐 리포터가 바뀌었지만. 네. 그렇죠. 영화 타이타닉 안 보신 분들이 없을 텐데 혹시나 어린 친구들은 못 봤을 모를 수 수도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재개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꼭 한번 보시길 네. 바라고. 우리 지선배는 이 영화와 관련된 추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냥 극장에서 봤던 추억이 있고 음. 저는 한 4-5번 본 것 같아요. 그쵸.
다시 이거는 봐도 다시 봐도 놓쳤던 장면들이 다 질리지가 보여요. 않죠. 네. 네, 정말 명작 오브 명작인데 네. 이게 오래된 건 뭐 저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개봉 연도는 몰랐거든요. 98년이에요. 98년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재개봉한 게 25주년을 기념해서 음. 재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진하게 남아 있다는 건 그만큼 임팩트가 강하다는 얘기고요. 네. 근데 바다에 침몰한 그 실제 이게 실화잖아요. 네. 실제 타이타닉호의 모습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 민간해양생물연구기관 우주월 해양학 연구소가 동영상 채널에 올린 영상인데요.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70여 년 뒤 처음으로 수중 촬영한 80분간의 모습입니다. 이 연구소는 1985년부터 프랑스 국립해양조사원과 협력해 타이타닉 탐사에 나섰고 그해 9월 잔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후 11차례 잠수해 탐사를 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1986년 9월 1일에 찍힌 장면이 담겨 있다는데요. 111년 전 침몰에 무려 1,500여 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우, 저건 정말 1912년 침몰했으니까 네. 100년이 넘은 거예요. 100년이 뭐예요? 111년 된 거네요. 어우. 73년 뒤, 그러니까 침몰 73년 뒤인 85년에 잔해가 발견된 거고 네. 참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희생됐으니까 네. 안타까운 역사의 장면인데 그 이 영상을 보니까 문득 저는 이게 궁금해져서 찾아봤거든요. 인양이 됐는지. 근데 2020년 뉴스가 마지막 소식이에요. 네. 3년 전인데 법원이 그 선체 진입 허가를 승인을 했대요. 근데 유족들이 반발을 거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양 관련자들 너희들 이 돈벌이 수단 아니냐. 우리 그 유족들은 그 희생된 사람들이 편히 쉬기를 바란다. 그렇죠. 혹시 유해나 유물이 분실될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다. 이런 소식이 2020년에 올라와 있었는데 참 이 유족분들의 마음이 뭐 감히 이렇게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참. 제가 근데 지금 이거랑은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네네네. 지금 채팅창에 저한테 계속 결혼해달라 그러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웬만하면 이걸 안 읽는데요. 계속 지영은 씨 결혼해줘요, 어디 지영은 있어요? 씨 결혼해줘요 이러시다가 갑자기 네? 서영은 씨 결혼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청혼을 하시려면 이름 석자는 정확히 알고 하십시오. 이 소영은 가수 팬 서영은 아니에요? 뭡니까? 이렇게 이건 도배입니다. 이름도 정확히 모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누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분? 근데 그 위에는 지영은 결혼해요도 있어요. 근데 같은 아이디. 그러니까요. 근데 이예쁜님. 갑자기 서영은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눈길 끌려고 그러신 건데 제가 지금 낚인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대로 자, 낚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원 씨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인양을 반대하는 그 유족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음. 며칠 안 됐다, 몇 달 안 됐다 그러면은 빨리 인양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거는 100년이 넘었으니까 그냥 유족분들은 그냥 어차피 그렇죠. 인양해 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죠. 이런 아픔만 생각을, 더 할 수 있죠. 하실 그렇죠. 수 있겠죠. 네, 4위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4위는 지난주 금요일에 보도된 이 시각 세계 코너인데요. 108만 뷰 기록 중이고 개헤엄은 우리 사람들도 많이 개헤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해보죠. 네. 근데 소헤엄이란 말 있나요? 소헤엄 잘 쳐요?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소헤엄을 본 적은 없지만 옛날에 이제 막 홍수나고 음. 뭐 이렇게 수해나고 했을 때 계곡이 이렇게 그쵸, 떠내려올 때 소가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내놓고 그런 영상은 본 적은 있어요. 기억은 납니다. 예, 그게 딱 오늘 해당 네. 뉴스인데 몸집이 커서 가라앉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영상 보시죠. 주인이 부르는 소리에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소들이 필사적으로 헤엄칩니다. 현지 시간 14일 사이클론이 덮쳤던 뉴질랜드 호크스베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홍수가 나면서 강에 빠진 젖소 23마리가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500여 미터를 헤엄쳐서 물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폭우로 방목장에 물이 불어나 강에 빠져 익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인의 도움으로 소들이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 패러디가 지금 곡물처럼 터졌습니다.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합니다. 차재영님, 지영은님 저랑 사귀어 주십시오. 박영은, 곽영은, 네, 조영은, 알겠습니다. 마영은. 자, 와. 위슬러 문님 웬만하면 채팅 안 치는데 빵 터졌다. 이영은 결혼해 주세요. 아픈 사람 많구나.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분들 아우, 지금 좋습니다. 곽영은, 뉴스에 관심이 마영은 없으시죠? 나왔고요. 자, 아싸. 저 이런 헛소리 코드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완전 신났습니다. 자, 여튼 재밌네요. 본론으로 네. 돌아와서 네. 이 소헤엄에 대한 얘기를 찾아보다가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지식인에 소가 헤엄을 잘 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랑 똑같은 궁금증이 있구나 눌러봤더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비슷비슷하다니까요. 동물 중에 헤엄을 잘 치는 동물이 말이다. 소는 잘 못 친다. 하지만 물살이 세지면 헤엄을 잘하는 말보다 소가 오히려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어머. 이게 사자성어로 우생마사래요. 우생마사. 네, 말 그대로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 교훈이 있더라고요. 장마나 홍수에 급류가 생긴 강물에서 헤엄을 잘 치는 말은 자기가 잘하니까 물살을 막 거스르려고 하다가 죽게 되고 힘 빼고 가만히 있는군요. 소는. 네, 소는 헤엄을 못 치니까 그냥 물살에 떠다니다가 이제 낮은 곳으로 가서 산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순리를 따라라 뭐 이런 교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3년 전 글인데 이건 최근 기사거든요. 지금 소가 그냥 맞아요. 급류에 몸을 맡겨서 맞아요. 살았잖아요. 네. 예, 참 이게 뭐 시나리오를 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네이버에 딱 그런 질문이 있어서 사자성어를 하나 그러니까요.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 괜히 그거를 헤엄쳐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힘을 빼고 가만히 누워라 이런 거를 애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저희 뉴스에서도 그런 거 네, 많이 했었고 많이 했었죠. 사람들도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바다에 빠졌다. 네. 그 파도를 막 거스르려고 그러려고 하면 안 된대요. 되고 그냥 네. 완전히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누우면 몸이 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사자성어의 교훈까지 얻을 수 있는 참, 정말 유익한 프리데스크입니다. 댓글에서도 뭐 네. 주인이 불렀거든요 이 소를. 음. 그러니까 힘이 났구나. 모두 축복해라. 축복해 건강해라라고 노후동님이 써주신 댓글 1000명의 공감을 샀습니다. 네, 자 독보 영어까지 나왔고요. 3위로 가겠습니다. 3위는 지난주 화요일에 보도된 이 시각세계가 이번 주 이관왕 네, 이관왕. 뉴스투데이가 아주 열일해요. 네, 우리 뉴스투데이가 없다면 엠보는 네. 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 유튜브 채널의 아주 보배 같은 그러니까요. 뉴스투데이인데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있는 자국민들한테 임의로 체포되거나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이 있다. 얼른 돌아와라. 즉시 러시아를 떠나라. 이렇게 했다는 내용인데 자막 볼까요? 네. 네, 딱 저 내용입니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이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저렇게 자막처럼 알렸는데요. 러시아 정보 당국이 미국인을 구금하거나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고 테러 위험도 있다. 빨리 출국을 해라.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보 당국이 거짓 혐의를 씌워서 미국민을 체포했고 확실한 증거 없이 비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미국 정부는 작년 9월에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을 때에도 러시아와 미국 이중 국적자들은 징집될 수도 있다면서 자국민들에게 출국하라 이런 그 지시를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도 네. 러시아 최후방 벨라루스에서 출국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이 기사가 나온 뒤에 후속 보도로 네. 나온 게 프랑스 소식인데요. 외무부가 현지 시각 13일에 벨라루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강력 권고하면서 그곳에 체류 중인 모든 자국민에게 지체 없이 떠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이 됐대요. 네. 이달 24일이 1년이라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러시아의 대공세가 이 1년 그러니까 이달 말에 있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관측이 나오니까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미국, 프랑스가 서둘러서 러시아나 벨라루스에 있는 자국민들 얼른 빠져나와라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벌써 1년이란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레 된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1년이 됐다니까 1년 동안 그 현지에 있는 분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싶더라고요. 네. 네. 이제 엠보도 2위로 2위로 바로 가겠습니다. 갈까요? 네. 그제 보도된 현영준 일본 특파원 내외 리포트 132만 뷰고요. 최근 북한이 화성 15형 네. 발사했는데 RCBM. 이게 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모습이 시내 곳곳에서 포착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시민들이 막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을 정도였다니까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놀라셨겠어요. 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강렬한 섬광이 홋카이도의 밤하늘을 가르며 내려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 출동한 일본 자위대 F-15 전투기가 어제 저녁 6시 반쯤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일본 NHK의 카메라에도 북한 ICBM의 낙하 영상이 포착됐습니다. 마치 도심 빌딩 위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듯한 이 영상은 NHK 홋카이도 지사의 무인 카메라가 촬영한 것으로 오후 6시 27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민영 방송사인 홋카이도 문화방송 카메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섬광을 촬영했습니다. SNS엔 일반인들이 홋카이도 인근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미사일 낙하 영상들까지 속속 올라오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おっかないっていうのがまず一つと、我々の生活の場所がミサイルで脅かされるようなことだったら死活問題だもんねこれね。 어민들은 무서웠을까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네. 한편 일본 정부가 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군 폭격기와 함께 공동훈련을 실시했고요. 또 기시다 일본 총리도 강력 항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상 카메라에 포착될 정도면 얼마나 가까웠던 그렇죠. 거냐. 정말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 탄도미사일이 뭐 북한이 아무리 정확하게 쏜다고 해도 살짝 잘못 쏴서 방향이 틀어진다거나 거리가 더 나간다 그러면은 네. 일본 육상으로. 본토에 떨어질 그렇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의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어지네요. 네. 여튼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질수록 일본 내부에서는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할 그 구실을 자꾸 만들어주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부에서도 그런 강경론자들은 이러느니 우리가 먼저 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플립2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네. 일본이 군사력 증강을 계속할 수 있게 아주 좋은 명분을 만들어줬다. 그러니까요. 북한이 이런 댓글을 써주셨는데 2,000명의 공감을 샀습니다. 네. 아까 그 우리 3위 러시아 얘기할 때 예. 김선호님이 예. 자국민을 빼는 걸 보니 정말 대전면전이 임박한 것인가 무섭다 이러셨는데 제발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미국이 어떠한 뭐 정보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그게 꼭 뭐 일어나리란 법은 없잖아요. 그냥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뺀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게 자, 없어야겠습니다. 1위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엠버드 톱5 1위입니다. 현영준 특파원 오, 오늘 1위와 이관왕. 2위. 예. 이관왕도 1, 2위. 그러게요. 야, 대박이네요. 390만 뷰. 우와. 상당히 높은 조회수인데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네. 윤효정 선배랑 같이 진행했다면 뿌듯해하셨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둘을 같이 커플 출연을 한번 시켜야 되나? 네. 여튼 최근에 한 중국 여성이 일본 오키나와의 한 무인도를 구입했다고 공개를 했는데 네. 일본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 무인도가 오키나와 미군 기지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네.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막 볼까요? 오키나와 무인도를 1억에 샀다라는 내용인데 동장군이 위세를 떨쳤던 지난달 말입니다. 네. 한 중국 여성이 이 추운 날씨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등장을 한 건데 그게 어디였냐? 일본 오키나와 70만 제곱미터의 무인도였습니다. 뭐 자막에 나온 대로 1억 원에 샀다 이렇게 자랑하는 영상을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건데요. 이 섬은 그 오키나와 북쪽에 있대요. 야나하시마라는 작은 무인도인데 처음 들어봤어요. 야나하시마. 이 여성은 자신의 집안이 부동산 업과 금융업을 하고 있는데 3년 전 가족 회사를 통해 섬을 샀다 이렇게 밝혔고 이제 중국인들은 좋아했어요. 중국 땅이 됐다 이제 이러면서 오키나와는 원래 중국 땅이다 이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근데 영상을 본 일본인들이 좀 화가 나거나 아니면 약간 정반대죠. 긴장하게 된 거거든요. 일본인들의 반응은 반대인데 최근 오키나와 일대에서 중국의 군사 행동이 급증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해당 무인도가 오키나와 미군 기지들과 50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대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의 섬을 좀 빼앗기는 거 아니야? 이런 주민 인터뷰가 저희 MBC 뉴스에 실제로 실리기도 했고요. 동영상을 올린 중국 여성은 리조트를 짓고 섬을 개발하기 위해서 샀다라고 밝혔으나
일본 네티즌들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땅을 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섬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왠지 우리 그 제주도 땅도 중국인들이 그랬었죠. 굉장히 많이 사서 그랬었죠. 예. 많은 우려를 좀 낳았던 적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생각이 나네요. 네. 파닥파닥님이 외국인에게 그 토지 파는 걸 법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나라도 중국 토지를 구매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중국은 원칙적으로 그게 안 된다네요. 그러므로 중국인의 토지나 부동산 구매는 원칙적으로 막는 게 좋지 않나,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나, 이런 댓글이 8,000명의 공감을 샀습니다. 네, 엄주원의 엠보드 톱5였고요. 8초 후에 오늘 뉴스데스크 미리 보겠습니다. 네. 자,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오늘 뉴스데스크 톱블럭은요. 노동 관련 기사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노동.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예.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콕 집어서 건설 현장을 예로 들었어요. 건설 현장. 네,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노동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관계 부처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노동계는요, 물론 반발하고 있죠. 이제 회계 공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설업 같은 경우 구조 개선이 먼저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노동계와 정부가 어떤 게 먼저냐, 노동개혁의 시작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를 갖고 갈등이 시작된 상황인데 이 와중에 정치 노조를 거부하는 젊은 층의 MZ 노조가 오늘 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오늘 노란봉투법 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이게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그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네. 파업 근로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이거 국민의힘은 극력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 법안에. 그래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또 얘기할 거라 그래서 지금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첨예하게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안을 그렇군요.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 쟁점이 뭔지. 음. 그리고 이 노조 회계 이게 바뀌면 연말정산에서 왜 노조비 내는 게 세액공제가 되는데 그 부분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톱블록 전체에서 자세히 훑어보겠습니다. 네. 자, 아, 튀르키예에 다음 소식이 뭐예요? 또 새로운 지진이 지진. 발생했습니다. 강도가 6.3이었습니다. 아우,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여진이 아니고요. 새로운 지진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또 하나의 큰 문제죠. 문제는 이번에 지진이 어디서 났느냐. 지난번 강진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에 또 이 6.3의 지진이 또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붕괴 상태 그대로인데 또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을 했으니까 추가로 건물이 더 붕괴됐고 매몰자도 또 나왔습니다. 아유, 그래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를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가로 발생한 지진 소식 전하고 그 현지의 그 참혹한 모습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 참. 지난주 윤 없네요, 대통령이 마음이. 은행에 예대 맞은 장사 음. 그만해라 음. 이렇게 강력하게 그랬죠. 얘기했죠. 예.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앞다퉈 낮추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추기로 했고요. 카카오뱅크는 벌써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를 최대 0.7%포인트를 인하했고 대출 한도도 늘렸습니다. 우리은행은 뭐 금리 자체를 낮추진 않았지만 우대 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금리를 좀 낮추기로 했습니다. 예. 어느 은행이 얼마나 낮췄는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 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2심이
이 동성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네네. 1심에서는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 아무리 사실혼 관계라도 해도 동성 부부는 부부라고 볼 수 없으니까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이러면서 건보공단이 이겼거든요. 근데 네, 네. 2심에서 뒤집은 겁니다. 어우. 그래서 오늘 이 판결의 의미가 뭔지 음. 그리고 내용은 더 자세한 내용은 어떤 건지 뉴스데스크에서 전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본방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내일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